지은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쥔 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명치가 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고 계신 당신, 당장 그 끔찍한 자책부터 멈추십시오. 당신이 남들보다 예민한 것도, 일머리가 없는 것도, 멘탈이 나약해서 당하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도살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의 피와 땀 그리고 자존감을 믹서기에 갈아 마시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욕을 충전하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들에게 당신의 뇌를 완벽하게 해킹당한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군요. 우리는 흔히 나를 갉아먹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도 어릴 적 상처가 있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걸 거야. 내가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오해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이 쥐어짜낸 그 따뜻한 공감 능력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 반응이 오히려 그 악마들의 배를 불리는 최고급 뷔페 식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왜 진심이 통하지 않냐고요? 그들의 뇌는 애초에 당신과 같은 상식적인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 인간들의 머릿속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 실존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완벽한 악마 H. 홈즈가 지었던 일명 살인 호텔과 소름 돋도록 똑같은 도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범죄 심리학과 뇌과학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갉아먹는 그 소시오패스들의 머릿속을 문자 그대로 낱낱이 해부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악마의 성을 산산조각내고 당신의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올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심리적 무기 하나를 쥐게 될 겁니다. H. 홈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호텔로 유인할 수 있었던 건가요? 시간을 1893년 시카고로 돌려보죠. 화려한 도시의 이면 한적한 거리에 3층짜리 호텔이 하나 지어집니다. 겉보기엔 그저 1층에 약국이 있는 평범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훈훈한 외모에 다정한 말투,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매너를 가진 젊은 의사 H. 홈즈가 이 호텔의 주인이었죠. 그는 시골에서 가돌라온 순진한 여성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방을 내어주며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해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그는 구원자나 다름없었죠. 이 모습 어딘가 소름 끼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그 소시오패스, 직장 상사 혹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첫 모습도 이와 완벽히 같았을 겁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다정하고 당신의 작은 능력을 과장되게 칭찬하며 당신에게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었겠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밤빙, 즉 애정폭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경계심을 무장 해제하고 그들의 호텔에 제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미끼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홈즈의 실제 살인 호텔 도면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했던 이 건물의 내부는 건축학적으로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남은 벽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창문 없는 방, 문을 열면 허공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계단, 벽돌로 꽉 막힌 복도,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미로, 그리고 어느 곳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가짜 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심지어 각 객실에는 홈즈의 사무실에서 밸브만 열면 독가스가 스며들어오게 설계된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홈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끔찍한 미로를 지었을까요? 범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켄터의 범죄자 유형론에 따르면 홈즈 같은 1차성 사이코패스들의 궁극적인 범행 동기는 돈이나 성욕 같은 1차원적인 본능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동기는 오직 하나, 바로 통제와 권력입니다. 하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상대를 완벽한 미로 속에 가둬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뒤 자신이 마치 전능한 신이 된 것 같은 압도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것. 하인이 자신의 소나귀에서 옴달싹달싹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관찰하며 느끼는 그 병적인 쾌감. 그것이 그들이 숨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화면 속 홈즈의 기괴한 도면에서 눈을 떼고 숨막히는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소시오패스들의 행동 패턴이 홈즈의 도살장 도면과 단 하나라도 다를 게 있습니까? 작은 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너 말고는 다들 나한테 잘한다고 해. 내가 언제 그렇게 지시했어?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 라며 당신의 기억력과 현실 감각을 통째로 교란시킵니다. 당신을 스스로 내가 이상한가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그 두꺼운 심리적 방음벽 밖으로는 어떤 비명도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 소시오패스의 친절한 가면 너블 밤빙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오히려 당신을 사회성 없고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죠. 완벽한 고립과 현실 왜곡, 그것이 방음벽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일 때 쓰는 화법은 홈즈 호텔의 가짜문이나 막힌 계단과 같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증거를 들이미며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문을 열면 거긴 벽돌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화의 주제를 교묘하게 틀어버리죠. 그래, 내가 실수했다고 쳐. 근데 그거 지적하는 네 태도는 오라? 너 평소에도 그런 식인 거 알아? 라며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당신의 인성을 공격하며 미로 속에서 뺑뺑이 돌게 만듭니다. 논리로 이기려 할수록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계단이죠. 결국 당신은 진이 다 빠져 쓰러져 대화가 안 통한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끝내자 라며 백기를 들고 자아를 헌납하게 됩니다.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건 바로 독가스 밸브입니다. 당신이 미로 속에서 지쳐 쓰러져 모든 걸 포기하려 할 때쯤 그들은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춰 밸브를 엽니다. 그리고 달콤한 칭찬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들을 독가스처럼 살포하죠. 그래도 우리 팀에 너같이 일 잘하는 애가 어딨냐? 내가 요새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민했어. 네가 좀 이해해주라. 그 달콤하고 유독한 가스를 마신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아,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라며 다시금 희망을 품고 그 끔찍한 미로 속에 주저앉습니다. 슬로모션이 가끔씩 동전을 뱉어낼 때 도박 중독자가 미쳐버리듯 당신네들을 보상회로에 묶어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 미로의 끝, 지하에서 당신의 심리적 자본과 자존감을 뼈째로 녹여버릴 산성, 용액이 끓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당신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수천 번 질문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어떻게 내 고통을 보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까? 네,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그들은 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뇌 구조 자체가 일반인과 다른 건가요?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홈즈가 체포되어 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기 직전 그는 단 한치의 떨림도 죄책감도 없는 맑은 눈빛으로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악마를 품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믿은 게 잘못 아닌가?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 호텔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 섬뜩하고 토가 쏠리는 대사 속에 소시오패스들의 완벽한 뇌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은 피와 살을 가졌고 상처받으면 피 흘리는 동등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오직 수단이자 사물, 즉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릴 드라이버 같은 존재죠. 도구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목수는 없습니다. 연필을 쓰다가 부러졌다고 연필에게 미안해하며 우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그 인간들의 뇌 구조도 정확히 이 지점에 구착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쏟아내도 그들의 뇌파에는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대신 뇌의 전두엽을 극도로 활성화시켜 인간의 감정을 마치 기계 매뉴얼이나 체스 게임의 말처럼 차갑게 학습하고 계산합니다. 아, 여기서 불쌍한 척 눈물 한번 흘려주면 저 인간은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내 몫의 업무를 대신해주겠지? 여기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책상을 치며 위압감을 주면 겁먹고 당장 꼬리를 내리고 내 말에 복종하겠지? 이들에게 당신은 동등한 이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치부를 가리기 위한 고기방패, 일상의 스트레스와 감정, 쓰레기를 쏟아붓는 감정의 변기통, 자신의 권력적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로봇일 뿐입니다. 그들은 퇴근길 지하철 구석에서 당신이 소리 죽여 억울함의 눈물을 흘릴 때 단 1초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맘대로 완벽하게 조종되는 걸 보니 내가 역시 뛰어나고 대단한 인간이군 이라며 병적인 쾌감을 느낄 뿐입니다. 자, 이런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들이 세상에서 가장 환장하는 맛집, 최고의 먹잇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타깝고 잔인하게도 바로 당신입니다. 책임감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갈등을 피하려 애쓰고 모든 문제를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하고 당신의 진심을 다해 헌신을 보여주면 상대도 진심으로 화답할 거라 순진하게 믿습니다. 상대의 변명에 귀 기울이고 논리적으로 내 억울함을 증명하며 언젠가 저 사람도 논리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할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건 소에게 최고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를 대접하며 고기 맛의 깊은 풍미를 이해하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헛수고입니다. 그 미로 속에서 당신이 진심을 다해 발버둥치고 억울해하며 해명하고 화를 내며 분노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짜릿하고 그들이 가장 굶주려 있는 특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영혼은 그들의 지하에 펄펄 끓고 있는 산성 용액에 녹아내리듯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쳐버린 직장을 당장 내일 때려치워라? 내일 당장 그 상사의 뺨을 후려갈기고 욕을 퍼부어라? 가스라이터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 타라? 아닙니다. 현실은 사이다 터지는 영화가 아니고 생계와 복잡하게 얽힌 밥줄의 문제는 그렇게 단칼에 무자르듯 베어낼 수 없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잘 압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나의 생존과 커리어를 담보로 한 거창한 선전포고나 피 튀기는 복수극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시무시하게 날카로운 심리적 바이러스입니다. 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의 착한 죄책감을 콕콕 찌르는 억지 부탁을 던진다면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네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그들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름하여 나르시시스트의 뇌를 완벽하게 고정내는 1초 침묵법입니다. 귓가에 덜려있는 밋밋하고 지루한 회색, 돌멩이처럼 완벽하게 무감각하게 불어서 그들의 지배 욕구를 굶겨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상대가 억지스러운 말로 당신을 긁을 때 절대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0.001%도 보여선 안 됩니다. 이간 사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감정의 높낮이가 1%도 담기지 않은 마치 전원이 꺼져가는 자동응답기처럼 가장 건조하고 납작한 목소리로 딱 한 문장만 뱉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혹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일입니다. 알아서 진행하시죠.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완벽한 1초의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눈을 깜빡이지도 숨을 크게 쉬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아니라 쇳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절대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야근을 해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 지시사항 처리하느라 바빠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대신해 드렸잖아요. 이런 구차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상대에게 또 다른 가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합리적인 변명을 물고 늘어지며 너만 야근해? 우리 팀 다 힘들어. 넌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 라며 다시 당신을 미로의 늪으로 질질 끌고 들어갈 겁니다. 이 2초 침묵법이 왜 그들에게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들은 상대를 조종할 때 터져나오는 당신의 당황, 분노, 두려움, 억울함 같은 감정의 파동을 먹고 삽니다. 그
그게 유일한 동력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감정을 100% 제거한 채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벽돌처럼 굴면 어떻게 될까요? 어라? 여기서 얘가 억울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거나 당황해서 핑계를 대야 내가 논리로 짓밟고 쾌감을 느끼는데 왜 고장난 로봇처럼 저렇게 쳐다만 보지? 왜 타격감이 하나도 없지? 내 지배력이 안 통하나? 기억하십시오. 악마들은 고장난 도구를 고쳐쓰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고장난 조이패드는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조종되지 않는 장난감은 그들에게 끔찍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당신이 감정의 메인 스위치를 완벽하게 끄고 기계처럼 건조하게 반응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식탁에 오를 맛있는 먹잇감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이 행동을 실행하면 상대는 미친 듯이 당황해서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더 비열하고 치졸한 인신공격으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들 겁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씩씩거리며 자판기를 마구 발로 걷어차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그 발악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니까요. 당신이 그 발차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회색 돌멩이 모드를 굳건히 유지하면 그들은 결국 흥미를 완전히 잃고 자신들의 통제와 가스라이팅에 순응할 다른 만만한 타깃을 찾아 미련 없이 지몸을 싸서 떠날 겁니다. 그 밋밋하고 감정 없고 소울이 완벽하게 빠져나간 한마디와 1초의 침묵. 그것이 바로 홈즈의 기괴한 호텔에서 바깥 세상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직행. 비밀 통로를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사랑하는 지식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이다 버려질 싸구려 포스트잇이 아닙니다. 타인의 쓰레기 같은 열등감과 배설물을 받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 샌드백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거대하고 온전한 세계이며 당신이 가진 아름다운 에너지와 따뜻한 공감 능력은 오직 당신 자신의 눈부신 성장과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가장 고귀하고 비싼 자원입니다. 매일 아침 지옥 같은 당신의 일터로 걸어 들어갈 때 다리에 꽉 힘을 주십시오.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턱을 가볍게 당기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가스라이터들의 미로 속에서 억울하게 길을 잃고 눈물 짓는 나약한 희생양이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찌질하고 비열한 뇌 구조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하게 내려다보며 꿰뚫어보고 있는 압도적이고 우월한 관찰자입니다. 기계처럼 차갑게 그리고 천년 묵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방어해내십시오. 감정의 스위치를 무자비하게 내리고 그들을 그저 귓가에 윙윙거리다 제풀에 지쳐 떨어질 모기나 먼지처럼 취급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씌워진 착취의 굴레를 툭 하고 끊어내며 기계적인 1초의 침묵과 거절을 뱉어내는 그 빛나는 순간 1893년부터 당신의 무의식을 짓누르던 그 끔찍하고 거대한 악마의 성은 소리 없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쥐일 수 있는 당신 삶의 온전한 통제권과 찬란하고 가슴 뛰는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을 그 건조하고 단호한 내일의 첫마디를 저 생운이 목숨 걸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퇴근길이 도살장에서 걸어 나오는 통쾌한 해방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구원할 멘탈 비타민 생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